근데 가장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 중에 하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아이스하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아이스하키를 즐기는 동호회 회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동호회 이름은 하이퍽스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헬멧과 보호장구로 무장을 했고요. 또 빙상을 질주하면서 아이스하키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목동 아이스링크로 가보겠습니다. 오투스! 수영형이 라이트 더 레프트. 뒤는 3명, 승현이 3명이야. 이 비었다. 예, 빙상 위를 스피디하게 활주하는 그런 귀로 들으니까 그 모습이 그려지는데 네. 아이스하키, 그러니까 긴 스틱으로 고무로 된 퍽이라고 그러죠. 원판을 쳐내는 소리가 상당히 경쾌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이스하키에서 필요한 장비는요, 그 스케이트와 스틱, 퍽입니다. 그 퍽의 방향과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이 그 얼음판 위에서 그 스피드하게 또 격렬하게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에요. 다른 운동에 비해서 보호 장비도 많이 필요합니다. 선수와 골키퍼의 보호 장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저는 하이퍽스의 부주장을 맡고 있는 권승길이라고 하고요. 장비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가슴을 보호하는 숄더고요. 옆에 찍지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걸로 붙이면 가슴 보호는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팔꿈치를 보호하는 엘보우. 장비마다 다 차이점이 있지만 저는 편하게 그냥 이렇게 밀어서 그냥 끼고요. 무릎을 보호하는 신가드, 그리고 몸을 전체적으로 바지를 보호할 수 있는 팬츠,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헬멧과 글러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스케이트도 있습니다. 드리블과 슛을 하기 위해서는 스틱이 있어야 되고요. 팀 저지 유니폼이라고 입으면 하키 장비의 모든 착용은 완료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부피감이 있잖아요. 그만큼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보호되는 거기 때문에 입는 거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 기분은 좋고요. 하이폭스 골텐더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꼴리는 포지션이라 일단 위에 입는 거 체스트하고요. 그리고 무릎을 보호할 수 있는 레그 패드, 퍽을 잡을 수 있는 캐쳐, 막을 수 있는 블로커, 손에 끼는 거고요. 그리고 팬츠하고 사포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정말 많죠. 예. 이렇게 아이스하키를 할 때 필요한 장비는 모두 한 10가지 정도입니다. 그 슈팅 속도가 최고 시속 100km에 달하기 때문에 그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튼튼한 보호장구로 이렇게 몸을 감싸기도 하죠. 그 헬멧, 그리고 어깨와 가슴을 보호하는 숄더 패드, 그리고 팔을 보호하는 심패드와 또 두꺼운 장갑을 낍니다. 또 골키퍼는 이런 장비 외에요. 또 퍽을 잡을 수 있는 또 캐쳐와 블로커를 착용합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착용하는 장비 종류도 많은데 네. 많은 만큼 무게도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선수는요, 한 10kg 정도 되고요. 그 골키퍼의 보호 장비 무게는 20k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착용하면은 우리가 보기에 마치 그 로봇카처럼 그렇죠. 보이기도 하죠. 네. 그 무겁긴 하지만 운동하다 보면 이런 무게감도 있게 됩니다. 그 아이스하키 경기 방법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요. 그 골키퍼를 포함해서 6명의 선수가 20분씩 3피리어드, 즉 모두 60분 동안 경기를 합니다. 그 경기 시간이 20분씩이죠. 그 축구는 45분이고 그 야구 등에 비해서 이렇게 시간이 짧은 이유는 바로 운동 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이퍽스 이승택 주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폭스 주장 이승택입니다. 아이스하키는 다른 팀 스포츠랑 달리 한 번 링크에 들어가서 긴 시간을 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3조, 4조가 짧은 텀으로 총 3피리어드로 보통 시합을 하게 되고요. 20분씩 해가지고 총 3피리어드를 시합을 합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는 1분 30초 안에 교체를 하면서 게임을 합니다. 다른 스포츠랑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어시스트가, 축구 같은 경우는 어시스트가 한 명이 되는데 아이스하키는 어시스트가 최대 2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패스 받은 사람이 또 패스한 다음에 골을 넣으면은 2명 패스한 사람들이 다 어시스트가 되고요. 굉장히 스피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칙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마이너 페널티 같은 경우는 2분 정도 선수가 퇴장을 당했다가 다시 2분이 지나면은 다시 들어와서 다시 뜁니다. 그래서 한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은 아무래도 한 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아무래도 조금 불리하게 되겠죠.
예, 다른 스포츠보다 운동량이 많고 또 남성들이 즐기는 파워풀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부상을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위험한 운동이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들긴 하지만은 그 보호 장비가 튼튼해서 사고는 거의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 아마추어 팀이니까 서로 몸싸움은 거의 하지 않고요. 또 생활 스포츠로 즐기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하이폭스 회원은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도 다양하고 모두 한 20여 명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이스하키만큼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는 운동은 없다. 정말 매력 있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하이폭스 동호회 회원들 만나봤습니다. 저는 하이폭스의 분당에 살고요. 손정원입니다. 2년 정도 됐고요. 전신 운동이라서요. 아이스하키가 온몸이 다 건강해지는 것 같고 특히 하체 힘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지구력도 강해지고 감기가 올겨울에 한 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운동하고 나서요. 감기 예방에도 좋군요. 감기 예방에도 좋고 끝나면 1시 반 정도 되거든요. 새벽. 한 처음에 시작해서 한 3개월 동안은 그냥 졸았죠. 직장 가서.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지금 이제 수달이 돼서 재밌어요. 아이스하키가 되게 힘든 운동이긴 한데 꾸준히 함으로 해갖고 근력도 좋아지고 허리도 아팠었는데 계속 꾸준히 함으로 해갖고 허리도 튼튼해지고 처음 시작한 건 애들 시작하면서 구경하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저도 시작하게 됐더니 재밌어서 저는 일주일에 4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스포츠는 이렇게 공수 전환 이런 게 늦는데요. 이 아이스하키는 공격과 수비도 빠르고 체력 소모도 많고 친구들 간 유대관계도 그만큼 더 높죠. 이 스포츠 아이스하키라는 스포츠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스하키 하이폭스 동호회 회원들은 지난 5년 전부터 목동 아이스링크에 와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인데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운동하는 이유는 그 회원 대부분이 직장인이라 그 퇴근 후에 운동을 즐기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빙상장을 빌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낮에는 피겨스케이팅과 스케이트를 연습하는 학생들과 또 일반인에게 그 개방하다 보니 동호인들이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가 참 힘든데요. 끝으로 아이스하키 동호회 하이폭스 이승택 단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제일 아쉬운 게 동계올림픽을 또 치르게 됐고 생각보다 아이스하키 동호인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그거에 비해서 아이스링크 숫자가 너무 적어서 동호회 활동을 더 많이 하거나 팀을 더 만들고 싶어도 아이스링크가 없어서 하기 사실상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도 하고 하니까 좀 더 많은 아이스링크가 좀 지어졌으면 좋겠고요. 그게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스포츠를 일반인들이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는 걸 보고 저도 좋아해서 시작하게 됐거든요. 아직 몰라서 못하는 분들 많은데 생각보다 안전하고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하시면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적극 제가 좀 권장하는 스포츠입니다. 네, 이렇게 아이스하키 동호회는 전국에 100여 팀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회원들끼리 모여서 리그전도 열고 있는데요. 어린이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는 생활 스포츠인 만큼 앞으로 아이스하키 이런 빙상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생생스포츠 오늘은 하이폭스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아이스하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곽지연 리포터였습니다.